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헤라의 마음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합니다. 제19화 뺏는 마음, 주는 마음. 첫 번째 시간. 이 대화는 참여자의 동의로 녹음되고 공개되었습니다. 자, 우리 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52. 아빠 직업은 뭐였어요? 그 아빠는 건설업 오래 하셨어요. 돈을 잘 버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잘 안 돼갖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벌 땐 굉장히 많이 버시고 또 이제 망할 때는 또 완전히 또 망해서 이게 굴곡이, 그러니까 아주 잘 된 적이 2번, 안 된 적이 3번, 마지막에 안 된 거로. 그래서 어린 시절 유복했던 것 같아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복하다고 느끼고 동생들은 가난하다고 느끼고. 본인은 첫째니까? 네, 전 다 받고. 본인이 그 남편을 만난 거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부하점이라고 하는 제가 불어과를 다녔는데, 불어과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극을 해요. 언어 연극을. 그래서 프랑스 영사관 밑에 시네마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영화 상영 하는데, 옛날에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거기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저희 클럽의 선배의 친구로 해서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이제 찍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애프터 뒤풀이 하는 데를 따라와서, 그땐 말도 안 하고 옆에서 계속 보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고연전 파트너로, 이제 고대 법대 다녔으니까 이제 파트너로 소개해달라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된 거죠. 본인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건 좋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연애했으니까.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요? 아빠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고, 아빠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아빠하고는 무슨 대화를 하든 아빠 그냥 화내고,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뭘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좀 알고, 마음을 좀 막 이렇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너무 아빠하고 달라서 진짜 따뜻하고 배려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사랑하나요, 남편을? 네,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미워하는? 엄청 많이 미워했었어요. 왜 미워했어요? 아빠랑 달라서 좋아했다가? 무능하다. 아빠랑 비교했는데, 그것도 또 아빠랑 비교했는데, 아빠는 식구들을 다 책임지고 생업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뭐죠? 결혼해서 한 12년, 3년까지는 국회 보좌관을 좀 하다가 정치 쪽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중개라고 라이센스를 따서, 그 다음부터는 보험 중개 자기 회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저도 모르는 일인데, 직업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보좌관 했을 때도 되게 받은 돈을, 저도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생활비는 제가 그냥 다 충당을 했고, 그 돈을 계속 이 사람이 정치에 뜻을 두니까 그쪽에 네트워크 하거나 그런 쪽으로 다 쓰고, 집에는 안
거의 안 갖고 오고. 안 갖고 올 때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띄엄띄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 자기가 못 주는 상황을 얘기하면 내가 달라 소리를 못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직업을 가진 게 돈이 목적이었어요? 남편이 못 보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전자. 절대적으로 돈을 벌어야 살겠구나 하는 거.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일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89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재미있었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못 갖다 준다. 네. 자, 그러면 내 입장 같으면, 내가 부인 같으면 당신이 최고로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이다. 네. 나다. 가정을 먼저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 가져와. 사회 책임질 생각을 하고 가정을 책임 못 지면 당신은 거꾸로야. 어떤 부인이든지 밖에 사회활동 때문에 거기에 돈 도와주고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돈을 안 갖다 준다고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돈을 갖다 많이는 못 주고 좀 거기에서 쓸 수는 있지만 못 갖다 주면서까지 거기 사회활동에 쓰고 그런다는 건 이해할 부인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은 화가 안 났나요? 많이 났었어요. 근데 왜? 근데 결혼을 해서 거의 한 6년간을 고시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사회에 늦게 나갔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늦게 시작한 만큼 자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그때 좀 반반 이해 반 좀 이해 안 되는 거 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사이는 어땠나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항상 아빠가 엄마를 한 번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볼 때마다 어땠어요? 정말 제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엄마가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아빠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고 엄마가 그렇게 무시받을 때 엄마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빠가 막 무시했어. 그럴 때. 엄마가 잘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도 안 했고 말대답 같은 거를 하면 아빠가 이제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그냥 딱 그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저희를 잡고 아빠를 엄청 욕을 했어요. 니네 아빠는 정말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땠어요? 그냥 아빠가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들었어? 엄마는 그때는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맞다. 아빠는 틀리다. 틀리다. 그리고 아빠는 나한테 어떻게 했나요? 아빠는 자상하지는 않아도 항상 맏딸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막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고 항상 칭찬을 가끔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늦게 오실 때 뭐 11시 12시에 왔을 때 그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들어올 때 앉아있어도 칭찬받고 그래서 늦게까지 안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칭찬받고 싶어서? 네. 엄마는 어떻게 했나요, 나한테? 엄마하고도 그렇게 막 아주 막 친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친구 얘기도 많이 하고 학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엄마가 많이 들어주셨고 항상 엄마는 저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는 얘기 많이 하고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공부를 잘해야 시집 잘 간다. 공부 많이 해라. 그런 얘기만 해줬죠. 자매들 사이는 어땠어요? 내 동생들하고 나. 는 제가 잘 못 돌봤고 항상 돌보라고 그러고 언니 노릇을 하라고 그러는데 언니 노릇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몰라서 항상 이제 양보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뺏긴다는 마음이 엄청 많이 있었고 제가 마음으로 내 동생 같이 이렇게 막 그 애정을 가지고 챙기거나 도와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이 친했어요. 잘 놀고 밖에 나가서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워낙 싫어해서 일단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그냥 TV 보고 저녁 먹고 그냥 방에 있는 걸 좋아하지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해서. 근데 저는 집에 있어도 동생 둘은 밖에 있으면 절 보고 막 쟤네들은 절해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하고 저하고 친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사이가 어떤가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친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둘은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둘째가 굉장히 다 뺏겠다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둘째랑 셋째랑도 크게 싸우고 저하고도 둘째하고 크게 싸우고. 그러니까 저하고 막내하고는 잘 그래도 이제 연락을 하는데 둘째하고는 연락이 안 둘째하고 몇 살 차이인가요? 저희가 두 살. 엄마 아빠가 셋 중에 제일 사랑한 게 누구 같아요? 저죠. 그럼 동생 둘은 언니를 보면서 언니만 사랑 다 받아 이렇게 느꼈겠네? 네. 본인은 사랑 받았다고 느껴요? 저는 100% 그렇게 믿었었는데 조건부로 항상 내가 공부를 잘해야 사랑을 주시는 거고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을 주는 거고 그렇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를. 무조건 사랑을 딸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했을 잘해야지. 때 조건부의 사랑이라 그 사랑이 진심으로 안 느껴졌다. 네.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딸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딸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막 사랑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생각이 돌아가고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남편을 포함해서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살면서 그러면 너무 저 사람을 보면 사랑이 올라온다. 사랑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어. 나한테 뭘 주고 뭐 이래서 그냥 너무 사랑해.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저희 딸이 한 3살, 4살까지 그렇게 막 그냥 다 주고 싶다. 내가 아프고 내가 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딸한테. 근데 그게 아기 때만 그렇고, 아기가 이제 조금씩 크고, 막 계속 책임감이 제가 막 생기면서부터는 막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면 딸 어렸을 때 외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이 했던 것도 남편이랑 연애할 때 잠깐. 결혼하고서부터는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서로 그냥 체크만 하고 둘다. 네. 자, 그 본인이 지금 제일 답답한 건 뭐예요? 좀 일이 좀 더 재밌고 일에 더 몰두하고 싶은데 제가 일을 했던 이유 자체가 그냥 돈을 버는 거였었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가족이 살아가는 거는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족들한테 그 인정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돈을 벌어도 그 사랑 못 받는다는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면서 그럼 돈을 왜 벌지? 그러고 점점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일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자연히 줄어들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은 일이 재미없는 거네요? 네. 하기 싫고? 하기 싫고 하면 되게 집중해서 재밌고 잘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또 어느 순간엔 굉장히 막 수치스럽고 거의 회사 나가 있는 동안 내내 일을 왜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여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 막 이런 거. 여자가 일하는 거에 대한 수치.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도 불편하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내 공간에서 나 혼자 설거지를 해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 일을 하다가. 그리고 막 남들이 평가할 것 같아. 너 왜 집안일도 못하냐? 왜 음식도 잘 못하냐? 그래서 되게 집에 있어도 압박을 받고 편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본인을 임신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 아빠가 그냥 독자예요. 외아들. 그리고 홀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아예 없었고 처음부터 그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집을 나가셨고,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너무 귀한 아들인데 좀 늦은 결혼에 이제 무조건 대를 이어야 되니까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상황 플러스 집안이 그렇게 뭐 그때는 유복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또 뭐 그거 근심 걱정이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엄마가 빚을 져서 그 고모한테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굉장히 유능하고 예쁘고 아주 멋지고 자상한 남편을 갖고 있는데 아들을 또 낳은 시누이가 있었어요. 이종 사촌 시누이. 그분한테 돈을 꺼서 친오빠한테 사업 자금을 집 한 채 값을 빌려줬는데 사업을 망하고 도망간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돈을 못 갚아서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 돈을 못 갚아서 어떻게 했대요? 그 이중사촌 신우가. 그러니까 자꾸 언니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꿔서 줬기 때문에 신우한테는 굉장히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가면서 눈치 보고 돈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나오기 전에 엄마가 얼굴이 완전 기미가 완전 새까맣게 너무 많이 올라서 시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하다가 시누이가 결국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들켰죠. 들키게 된 상황. 자, 무의식을 이제 해부해 봅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삶은 무의식이 만들고 그 시초는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태아 때 경험이 10달이 계속 반복되면서 태아 때 경험조차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조상들이 경험한 걸 계속해요. 그래서 부부가 만날 때도 비슷한 끼리끼리 만나죠. 무의식 속의 그 관념이.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거예요. 엄마가 가졌을 때 엄청 뺏고 싶은 마음이 심했어요. 네. 뺏고 싶은 마음이란 내가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빈곤한 마음, 네. 결핍된 마음, 네. 사랑이 없다, 못 받는다 이런 마음일 때 갖고 싶어요. 네. 행복한 사람 보면 행복 뺏고 싶고 네. 사랑받는 사람 보면 사랑 뺏고 싶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으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 올인하면서 이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받겠다. 키울 때 너는 외아들이고 장손이니까 너가 지금 날 책임지고 네가 날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대를 잇고 뭔가 굉장히 엄마가 네. 뺏으려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죠. 시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엄청 뺏긴 마음이 생기고 뺏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뺏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서 엄마한테 사랑도 받고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도 낳고 그런 걸 다 요구해서 받으려는 마음이었어요. 네. 뺏으려는 마음이죠. 네. 받으려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이제 뺏는 마음, 심지어는 막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을 하죠. 무의식에서. 네.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제 뭔가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종사촌 시누이한테 돈을 빌려서 오빠를 준 건 우연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그냥 우리 오빠 저 돈 많은 분한테 좀 돈 빌려서 해줘야지 이랬지만 잠재의식, 무의식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주면 못 받을 걸 알아요. 근데 빌려준 거야. 왜냐면 뺏고 싶었어요. 그 신우가 너무 예쁘고 아들까지 있고 막 너무 다 가졌어. 돈도 많고 완벽해. 멋진 남자를 살아. 그러니까 너무 질투가 일고 저 여자 걸 뭔가 뺏어야 되겠는데 남편을 뺏을 수도 없고 자식을 뺏을 수도 없고 뭐 외모나 뭘 뺏을 수 없죠. 괴롭히고 싶고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니까 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주고 그리고 오빠는 당연히 망하고 나는 이제 내가 시달림을 당하는 상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공부하면 알잖아요. 내가 뺏는 마음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면 어쨌든 뺏는 마음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지 축복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온다. 부메랑처럼. 그래서 엄마가 뺏는 마음으로 그분을 괴롭히려고 뺏었다가 그분이 오히려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엄마는 이제 또 뺏기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 과정 중에 있었어. 뱃속에. 그럼 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온통 뺏고 뺏기는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아빠는 막 아들 낳아 이렇게 압박하고 엄마도 막 아들 낳아야 되는데 나는 딸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계속 공격받는 느낌이 들죠. 아들 했을 거니까. 네. 나는 딸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막 계속 공격받는 느낌?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게 딸인 상태로 나가면 아들이 아니라서 버릴 것 같아. 막 죽을 것처럼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뺏긴 마음. 이종사촌 신우이 보면서 뺏긴 마음 느끼면서 또 엄마가 뺏어서 오빠 주고 나서 다시 또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할 때 엄청 뺏기는 마음. 주로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공격당하는 마음, 뺏는 마음, 뺏기는 마음. 무의식의 그 마음만, 그런 마음만 경험했어요. 뭘 주거나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남한테 많이 받기도 하고 선물 같은 걸 받아야 돼요. 임산부는 이렇게 좋은 걸 받고 위로받고 보호받는 느낌과 함께 자기도 남한테 기꺼이 선물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주고받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뺏고 싶고 그리고서 뺏겼다고 또 느끼고 닥달당하고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압박당하고 스트레스 당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니까 어떠냐면 너무 무서워. 왜냐면 세상은 행복한 마음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고 엄마가 임신 말기에 기미가 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이 많았으니까 아이도 같이 시달렸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 나올 때 너무 두려웠어요. 세상은 뺏기는 전쟁터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세상은 전쟁터예요. 네. 전쟁터죠? 네. 전쟁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직장 나갈 때 죽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늘 전쟁하는 마음. 네. 직장 갔을 때도 돈을 뺏어오지 않으면 딴 사람한테 네. 나는 뺏기게 되고 그럼 난 죽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을 이렇게 어떤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식으로 받는 부분이니까 항상 내가 이걸 안 갖고 오면 다 뺏기는 거죠. 딴 데한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왔다 그러면 나는 이미 벌써 다 뺏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죠. 뺏고 뺏기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거야. 그 태아는 네. 뱃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엄마가 사랑받고 사랑주고 행복하고 이걸 인식하면 세상은 천국이야 편안하게 나와요. 근데 애 마음속에서 세상은 뺏고 뺏기는 전쟁터고 더군다나 남자여야만 되지 여자는 늘 공격을 받는구나. 아들을 원했으니까 딸은 원하죠. 그러니까 늘 공격받으면서 살면서 뺏고 뺏기는 전쟁터구나.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딸이니까. 네. 공격받고 늘. 그래서 태어나서 너무 세상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또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왜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착해. 되게 착하게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말 안 들으면 여자라고 버림받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여자는 이래야 돼. 네. 여자는 이렇게 공격받고 참으면서 살아야 돼. 그 관념이 계속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거 상상도 못하고 그나마 동생들이 나가서 놀 수 있었던 건 보다는 좀 스트레스 덜 받은 거죠. 뱃속에서. 네. 그런 혹독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뜻을 어겨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뭐 버리진 않겠지 이런데 그냥 버림받을까 봐 참으면서 네.
원하는 대로 했어요. 어린애가 밖에 안 나가서 논다는 건 비정상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때려도 나가서 노는 게 정상인데 말 잘 듣고 나가서 놀지 않았고, 즉 내 뜻이 없었다는 얘기야. 다 부모님 뜻에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존엄한 인간이 자기 뜻이 없을 리는 없어요. 참은 거지. 내 뜻을 꺾은 거야. 꺾은 게 아니라 참은 거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욕구를 계속 참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 욕구가 있는지도 몰라.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했죠.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하라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꿈꿨던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럼 책 같은 거 읽잖아요. 네. 책 같은 거 읽으면 뭐 헬렌 켈러 읽으면 이런 여자 멋있다. 나이팅게일 읽으면 이런 거, 이렇게 간호사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런 꿈이 있었나요? 그냥 보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막 되게 저는 문학전집이나 뭐 그런 책을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그거는 현실이 될 수 없어. 그냥 이거는 책의 얘기야지, 이걸 내가 꿈꾸고 상상해서 뭐가 될 거라고는. 될 거라고 상상 안 했어도, 특히 그런 문학전집 읽을 때 좋았던 사람이나 소설. 사랑이나 소설은 아주 어렸을 때는 주로 안데르센 동화에 완전 너무 좋아했었고, 안데르센 동화에서도 하도 옛날 얘기. 그런 거, 무슨 공주 나오는 얘기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인어공주 읽고 펑펑 울고, 백설공주 읽고 막 그런 걸 막 좋아하고, 백마탄 이런 걸 왕자.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항상 읽을 때 공주의 입장이 되나요? 그렇죠. 공주 입장이 돼서 어머 좋겠다. 저기 맞아. 백마탄 왕자 오고 이건 동화야,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읽을 때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주로 읽고, 조금 커서는 그런 동화 말고 영화나 좀 소설이나 또는 내 주위에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여자 저런 여자의 삶이 좋아, 또는 영화 보면서 저런 여주인공처럼 살면 좋을 텐데 라든가 부럽거나, 꿈은 안 꿔도 막 부럽거나, 이런. 그때부터는 제일 좋아했던 게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의 형제나 그런 류의 죄와벌 이런 거, 사회적으로 뭔가 간주하는. 그래서 선과 악이 극명하게 해서 나는 선이어야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한 응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되게
그런 걸 심취하고 그다음에 톨스토이 작품들 다 굉장히 좋아했고 그 루이제 린저가 쓴 책 중에서 어떤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어떤 여자가 무능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결국은 버리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게 저희 때 많이 읽던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무능한 남자를 좋아했다가 무능함 때문에 헤어지는 얘기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완전해야 되는 그런 근데 그걸 왜 재밌어 했을까요? 마음속에서 그냥 막 굉장히 끌리고 여자는 항상 그 무능하고 그 능력이 없고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남자가 그 일을 맡으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좀 뭐 심사임당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좀 그런 역할이 여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련된 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 그게 있네요. 엄마 아빠의 역할을 보면서 사람이 성이 인식되는 건 엄마를 통해 여성을 인식하고요. 자기 무의식 속에 아빠를 통해서 남성을 인식하는데 그 역할을 보면서 여성은 이런 존재, 남성은 이런 존재 이게 무의식에 각인이 돼요. 깊이. 근데 아빠를 보면서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되는 존재. 돈만 벌어오면 그 다음에 여자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멋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네. 엄마에 대해서는 무능하니까 남자를 도와주고 밥해주고 애 낳아주고 이런 존재. 네. 남편이 무시해도 참아야 되는 존재. 네. 그래서 2인자 항상 남자보다 뒤에 있는 2인자여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분노하고 막 한 거 하고 선과 악을 판단은 하지만 판단을 하지. 아빠 나빠. 하지만 강자는 강자라고 인식을 해요. 네. 아빠 나빠하지만 난 약자라서 나쁘다고 하는 거지.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자야. 네. 엄마는 약자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분법적으로 여성 남성성이 딱 규정이 돼버렸어요. 몸에서. 그래서 그 숙명처럼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 내가 원하던 그런 유능하고 백설공주를 깨어나게 한 그런 왕자가 아니고 무능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거기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네. 근데 봐. 마음 공부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네가 원하지 않는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네. 원하니까 온 거거든요. 무능한 남자가. 네. 왜 원하냐면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굉장히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고 버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네. 아들을 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애한테는 내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가 되는 걸 보여줄 거야. 그 목수심이 생겨요. 네. 내가 그럴 거야.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 네. 그걸 보면서 엄청난 속의 여성성이 그 여성성이 복수심이에요. 사실은 여자라 버림받았으니까. 네. 여자라 버렸어? 내가 남자들도 책임 못 지는 걸 내가 책임지는 여자가 되지. 첫 번째 막. 두 번째 내가 버려주지 남자를. 거꾸로 버려주지. 복수심이 생겨요. 네. 물론 여자라서 참고 받아들이고 2인자의 이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자라서 무시받고 당했는데 당했던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하려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주고받음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계속 당할 수는 없다고. 당했으면 갚아주고 왔으면 돌아가야 되고 그쵸? 오고 감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공격받았으면 공격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태아는 두 마음이 다 가지고 있죠. 네. 딸이라서 공격받았어? 그럼 내가 그 여자가 공격하려는 마음. 네. 여자로. 네. 그쵸? 근데 남성성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그냥 직방 공격해요. 하지만 여자는 어떻게 공격해요? 힘이 없으니까. 아닌 척 하면서 뒤로 공격하죠. 그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여성성으로 공격할 때는요, 타인보다 자기를 더 많이 공격해요. 남성성은 밖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양이니까 네. 여성성은 음이라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제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성향보다 내가 문제지 내가
그 여성성이 공격하는 그게 살기거든요. 네. 자기 여성성을 죽이고 싶어요. 태아 때. 왜? 엄마 아빠가 남자를 원하는데 내가 딸이었잖아요. 얼마나 내 아니었으면 딸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내 여성성 딸인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아들이 돼서 남자가 돼서 엄마 아빠한테 부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은 그 공격성이 있어. 네. 있지만 그 밑에는 또 당신들이 내가 딸이라고 여자라고 나를 인정 안 해? 두고 봐. 내가 아들보다 더 할 거야. 더 책임지고 더 잘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멋진 그런 딸이 될 거야.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버려? 여자도 남자 버릴 수 있다는 거 보여주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성성의 관념이 남자를 택할 때 내 복수의 대상을 택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당했지만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야. 엄마도 세상, 아빠도 세상, 내 남편도 세상. 그냥 통으로 하나기 때문에 당한 거는 아무에게나 주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당한 건 대부분 부인한 남편한테 퍼붓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당한 그 여성성이 남자를 고를 때 내 복수의 대상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내가 책임지고 봐. 내가 이렇게 책임지지? 너 바보 같지? 이렇게. 그 남자한테 네가 책임져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직장 안 다니고 당신이 책임져야지. 난 못 살아. 이러면 책임지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자가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하면 오케이. 내가 해볼게. 고시공부 할 동안에도 내가 뒷바라지 하고 다 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면서 그 남자한테 봐. 내가 낫지 너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러고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사랑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복수심으로 했기 때문에 네.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고 나도 내 자신을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못 하잖아요. 너 대단하냐고 거야. 왜냐면 딴 여자한테 물어봐요. 야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6년 동안 고시공부했어. 그 내가 다 됐어.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도 그 돈 갖다 사회에 다 환원하고 썼어. 내가 그걸 다 가정 생활비를 다 벌었어. 그러고도 불평 없이 그냥 살았어. 그러면 여자들이 대단하다 당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되거든. 사랑으로 했다면 내가 인정하겠지. 사랑으로 했다면 어떤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 칭찬해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여자도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행복했어 이럴 거예요. 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복수심으로 했거든. 그 여성성의 관념이.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를 인정 못하고 남편도 인정 못하고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는 다 하나거든. 알거든요 서로. 네.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는데 계속 하고 싶지 않죠. 이제는 그 역할을 끝내고 싶은 거야. 네. 끝내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일을 줄이고 대충 먹고 살 것만 하고. 네. 그래서 제 그 마음속에는 남편이 그냥 생활 유지비만 주면 정말 일을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일은 다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남편한테 생활비 받고 싶은 그 놈이 여전히 여성성의 관념이 하죠. 네. 복수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복수가 성이 안 차는 것 같아. 나를 인정 안 했어? 여기서 또 이제 복수심이 올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살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한 거. 그래? 이번엔 알았어. 이러고 또 복수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들들 볶는 거지. 네가 책임져. 나 이제 못하겠어. 남편의 사회성이 이제 없어질 때쯤 남편이 그동안에 부양을 계속 했던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면 남편도 힘들 텐데 지금 이제 다짜고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 네가 책임져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볶는 거야. 네가 책임져. 여자는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게 복수심으로 하는 거지. 네. 사실은 또 본인이 아나요? 원래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 50살 이후로는 자기가 책임진다. 남편이 그렇게 선언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은퇴를 준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워낙 그 밖에 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고
거의 될 것 같고 될 뻔했고 막 그런 게 근 한 10년간 몇 차례가 있었고 근데 다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또 남편은 저처럼 포기하고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도 다 투자니까 이제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몇 가지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 보면 어떻게 나는 지금 막 점점 찌그러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아무 뭐 지금까지 잘 놨던 어떤 뭐 그런 성과가 없는데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게. 자, 남편의 가정 환경이 어떻습니까? 4남 1녀 그리고 막내고 바로 위가 누나가 한 분 있고요. 지금 수간호사시고. 엄마 아빠는 살아 계신가요? 엄마만 살아 계시고 아버님 한 1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대전에서 교장 선생님 하셨었고요. 아, 막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고 그래서 근데 엄청 공부를 하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독서실에서 아예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안 자고 도서실에서 자고. 그러면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기대를 한 번에 받아서 그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하던 걸 못 가고 고대법대를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고 계속 안 됐어요. 10번 정도를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고. 남편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머리로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아들한테 기대를 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압박이거든요. 집착이고.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지. 공부 잘하지. 성공해. 엄청 그 기대를 받았어요. 그럼 무의식이 원하는 건 사랑이지 압박이나 집착은 아니거든요. 사랑과 압박과 집착은 달라요. 집착은. 사랑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고 집착은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너는 집안 책임지고 싶니? 이렇게 엄마가 남편한테 아들한테 너는 집안 책임지고 싶어?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 일으키는 거 너 진짜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나 엄마 스트레스 받고 못하겠어요 하면 안 시켜야 되고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막 이렇게 그걸 원해요. 그럼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엄마 기대죠.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아들이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거의 반강요한 거죠.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항심도 엄청 커요. 기대에 부응 안 하면 아들로 남자로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을까 봐 무의식에서 막 부응하면서 했어. 하면서도 한편 밑으로는 참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남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걸 원하니? 이렇게 물어준 거와 내 의견을 묵살하고 즉 나의 인격을 존중 안 한 거죠. 네. 존엄한 인간으로서 너 원하니? 이걸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해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국과는 다르죠. 반드시 압박을 받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밀어붙였기 때문에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는 반발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반발이 복수심이에요. 너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건 무의식에 있으니까 머리로는 성공한다고 계속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계속 엄마에 대한 네가 그렇게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 안 해줘? 네가 무능한 나는 싫어. 그래. 그게 내가 출세하고 내가 판검사 되고 이런 아들만 좋다 이거지?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고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면 사랑해줄게. 이러면 사랑 못 받는다고 느껴요. 네. 그 분노하죠. 화를 내고. 네. 그래서 엄마로 투사하면서 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에고가 계속 뭔가를 해요.
그리고 절망을 주면 안 돼. 엄마가 날 버릴 줄 모르니까. 끝없이 희망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모든 들은 정보는 남편한테 들었을 거고 그 남편은 부인한테 결코 절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버림받을까봐. 무능하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어떠냐면 복수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네 뜻대로 안 돼. 그냥 무능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줘. 그냥 사랑해줘. 그래야 사랑이야. 네.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항상 너는 어떻게 엄마랑 똑같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고 그 어머니한테 가서 들어보면 어렸을 애기 시식 제가 이제 결혼해서 갔을 때 아유 내가 이 아들을 너무 잘났다고 낳기를 정말 잘났다고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넷인데 다섯째가 태어나니까 애기 가졌을 때 정말 죽이려고 뭐 뛰어내리고 뭐 간장 먹고 굴르고 그렇게 해서 뛰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막내 아들 안 뛰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태아가 공포가 생기죠. 버림받는 건 죽는 거구나. 태아는 버림받을 때 엄마가 필요 없어 할 때 그렇게 유산시키고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실망시키면 절대 안 돼. 이게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 복수심에 살기가 분명히 있죠. 그 마음이.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표면으로 인식하는 마음은 기대에 부응하고 그렇지만 맨 밑바닥에는 절대 네 욕구를 충족 안 시켜. 너도 날 죽이려고 했는데 너 부응 안 해. 근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님 또한 여자라서 기대하고 막 계속 버림받았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못 받았잖아. 존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형국이냐면 남편과 내가 무의식 안에서는 서로 사랑 줘.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 줘. 이렇게 뺏고 싶은 놈이에요. 둘 다. 네, 똑같이 뺏고 싶은 놈이에요. 그 뺏고 싶은 놈이 있으면 어떠냐. 그 마음이 있으면 상대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야. 밖에서 사람들이 막 뭔가 탐욕적이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그 모습 보면 어떤 기분 들어요? 정말 막 되게 미움이 올라와요. 너무 싫죠 그런 싫어요. 사람. 네. 그게 내 모습. 그렇지. 내 마음을 보여주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못 참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못 참는 거 뭐냐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남편의 그 나한테 사랑받고 싶고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사랑해줘 이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놈이.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에서 대변되느냐. 어린 시절에 보통 동화책에서 인어공주라든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고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렇게 뺏는 마음이죠. 나는 여자로서 뭘 해주고 이런 거는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고 난 공주가 그거예요. 신하도 있고 왕자도 있고 위에 왕인 아버지가 있어. 나는 그냥 공주처럼 다 해줘. 이게 뭐냐면 그리고 행복하기만 해. 절대 불행은 거부하고 그냥 행복과 막 이걸 다 갖고 싶은 탐욕이에요. 그런 동화 속의 공주도 사실은 좋은 것만 나와서 그렇지 공주도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동화책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없어. 그냥 다 받는 것만 나와.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뺏는 마음 그냥 다 오직 세상에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그게 좋은 거야. 다 받기만 하는 존재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받고만 싶은 마음 다 뺏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공주 하면 일반인과 또 신분이 다르잖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다 행복하고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가 공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고 좋으면 너무 믿고 참을 수가 없죠.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에고가 가진 마음이에요. 온통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세상이 내 거울이라 내 마음의 거울이죠. 내가 이렇게 뺏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이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으로 딱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서 똑같이 절대 안 주고 뺏어가요.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뺏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음과 양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나타날 때 하늘과 땅, 여자와 남자, 물과 불, 그 비율이 5대5로 정해졌어요. 원소조차도. 세상은 여자, 남자 태어나는 비율이 엇비슷해요. 누가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연현상이에요.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그래야 조화로운 세상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100인 사람은 슬픔이 100이고
기쁨이 100인 사람은 또 괴로움이 고통이 100이고 마음속에서도 뺏고 싶은 마음이 온통 100인데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도 100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발견을 못한 거야. 무의식 속에 깊이 있어서 주고 싶은 마음을. 네. 그 마음을 조금 일으켜서 쓴 게 그래도 일할 때 세상을 향해서 일할 때 즐겁고 네. 할 때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예전엔 돈 좀 벌다가 요새는 조금 돈을 못 버는 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온통 받고만 싶어.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고 일을 해서 세상에 주고 싶지 않아. 일이란 세상에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할 때 막 재밌어. 이거 뭐야. 누군가 내 일을 통해 세상에 도움 주잖아요. 농사 지을 때 재밌어. 농사를 통해서 나온 수확물은 세상에 팔고 많은 사람이 밥을 먹을 거고 내가 강의를 할 때 재밌어. 내 강의를 듣고 행복해지면 세상에 행복을 주고 있는 거고 네. 내가 그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회사에 연결도 시켜주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 주고 있는 건데 뺏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그 실패를 했을 때를 못 참고 뺏겼다고 마음이 너무 크니까 성공을 한 게 너무 작아 보이고 실패하는 마음이 큰데 계속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공을 10만큼 하면 실패를 10만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모여서 성공으로 가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실패자야. 나올 게 없거든. 하지만 내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을 향해 가는 거야. 왜냐면 성공이 10이면 실패가 10이고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 가거든요. 뭔가 액션을 하면 일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한다는 건 반드시 성공과 실패를 거의 반반씩은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뺏겼다는 마음이 들고 좌절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도전 안 할 테고 거기서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죠. 실패도 받아들이고 성공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 오직 성공만을 갖고 싶어. 네. 욕심이에요. 뺏고 싶은 마음은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하나를 버려. 네. 둘 다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버려.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요. 그게 뺏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탐욕인데 가짜죠. 왜냐면 진짜 탐욕은 진짜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죠. 내가 성공과 실패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못 끌어안고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리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처음에 주는 마음을 썼어요. 이 사람 이렇게 사법고시 보고할 때 뒷바라지도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때 했어요. 실패했어. 근데 그게 왜 주는 마음이 아니냐. 주는 마음이었으면 내가 받았어야 되거든요. 대가를. 그쵸? 네. 못 받은 이유는 뭐냐면 뺏는 마음이 밑에 있는 거야. 뭐냐면 줄 때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 남편이 사법고시 해서 판검사 되면 나가 뭘 받겠지? 이 마음으로 뺏는 마음으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한 거고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나를 설득했어. 여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출세를 빨리 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출세를 해서 더 잘 되면 더 큰 걸 받았겠지. 되게 어리석은 애군 게 뭐냐면 그렇게 꼬셔갖고 나중에 더 큰 걸 보장하면 계속 해줘요. 근데 그 해주는 마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뺏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해주니까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귀엽고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계속 뺏으려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포기. 이제 포기.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받는 거는 포기. 당장 받아야 되겠어 나는. 이제 투자에서는 포기. 이러고 또 여전히 받는 마음, 뺏는 마음을 써요. 그게 전환이 안 되면 주는 마음으로 전환이 안 되면 인생이 안 바뀌고요. 또 이제까지 그렇게 뺏는 마음으로 살면서 행복했냐 이거죠. 지옥 같았어. 지옥 같았잖아요. 뺏는 마음은 지옥이에요. 이기심이니까. 네. 에고는 착각하죠. 이기심은 행복할 거고 내가 뺏고 욕심부리면 가질 거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탐욕의 에고가. 줄 때 행복하고요. 주면 반드시 그냥 오게 돼 있어. 원리에 의해서. 주는데 안 올 수가 없어요. 밀어내잖아. 뭔가 이렇게 밀어내면 다시 돌아와야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야 다시 오지. 끌어안으면 어때요? 저쪽에서 뺏어가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쓰면서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살면서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뺏는 마음을 하는 줄도 모르고 네. 더 억울해지니까 이제 점점 더 뺏는 마음이 생기고 네. 받고 싶고 네. 그걸 바뀌려면 이타심이 돼야 되고 주려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근데 그냥 줘라 이러면 못 줘요. 왜냐면 이제 너무 당한 에고가 네. 이렇게 괴로웠는데 주는 거는 더 괴로울 거야 이렇게 착각해요. 몸에 있는 망상의 에고가. 네. 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잠시 체험했어요. 네. 일 열심히 할 때 많이 할 때 행복했을 거예요. 네. 잠시 그쵸? 네. 그게 주고 있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뺏는 에고가 얼마나 큰지 주고 있을 때 행복했으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거든요. 야 이렇게 주는 게 행복하고 주니까 돈이 오는구나. 네. 그랬어야 되는데 뺏는 에고가 일시적으로 주는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 더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뺏는 에고가 일 끝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 억울하고 이게 일한 만큼 더 많은 게 왔어야 되는데 넣었어야 된다고 자꾸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작다. 그리고 또 하나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일하는 게. 여자로 여자. 네가 받아야 되는 거지. 너 주는 건 수치스러워. 거꾸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는 게 여자와 남자가 상관없이 주는 마음이 아름답고 주어야 내가 받고 풍요로워지는데 뺏는 마음이 이익이고 공주처럼 남한테 다 시중받고 살아야 너는 우월한 존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수치심을 올리고 그게 맞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네. 더 안 주고 뺏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 뺏는 에고가.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속은 거예요. 수치심 올라올 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왜 수치스러워? 세상에 그렇게 주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수치심이 올라온 에고는 그 맨 밑바닥은 뺏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아무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 남편이 나중에 지금은 내가 벌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지? 50세가 넘으면 은퇴한다고 했지? 이런 걸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뺏고 싶은 마음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바로 하고 나서도 그때 할 때는 기분 좋은데 조금 있다가 수치심 올라오게 하고 네. 내가 못 알아차리니까 이해됩니까? 전혀 못 알아죠. 자 그러면 본인이 정말 그게 주는 게 우월하고 본인이 어떤 존재고 어떤 영혼의 빛깔로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려고 왔거든 세상에. 빨간 색깔은 빨간색을 주고 파란색은 파란색을 주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줘요. 그걸 알아야 줄 수 있고 그걸 줄 때 굉장히 행복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거의 받는 사람이 좋다고 느꼈어요. 네. 그러면 주는 사람이 멋있고 훌륭하고 위대해 보인 적은 없었나요? 주는 사람이 세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에디슨이나 뭐 링컨이나 뭐 퀴리 부인이나 뭐 그런 위인전을 보면 다 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근데 나라고는 생각이 편하게 안 들고 네. 내가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저는 못한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에디슨을 봐도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나 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재미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헬렌 켈러 같은 극한의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도 막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헬렌 켈러 같은 상황이면 나는 절대로 못 해낼 거다. 거꾸로 그렇게. 그러니까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안 되는 걸 자꾸 확인하는. 위인전 읽으면서. 그건 뭐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을 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난 딸인데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난 불가능해. 네. 부모가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딸 같은 존재는 존재 자체를 아무도 안 원해. 네. 그러니까 너 같은 존재 필요 없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마음. 네. 그리고 나는 못한다. 엄마 아빠 기대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해낸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불가능하지. 이렇게 느끼죠. 딸 보고 아들 되라고? 그건 불가능하지.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 못해. 즉 세상에 부응 못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태아 때 마음.
좌절했던, 그때 엄청 좌절했거든요. 네. 아들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마음이 가짜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이미 태아 때 부모가 원하던 딸이 아들 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위인전에서 누구나 팔다리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도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 깊이 각인됐죠. 부모가 아들을 원했던 만큼. 네. 그게 엄청 각인돼서 좌절감으로 나타나고 네.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인정해버리니까. 항상 무의식은 투사예요. 현실은 전부 무의식의 투사라 내가 지금 어른으로 살고 있지만 태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그냥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 가끔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뭘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고 돈도 벌고 근데 그거 다 하잖아. 집안도 책임지고. 네. 남편 대신에 몇 년을 책임졌어요, 집안을. 그쵸? 네. 엄마 아빠 용돈도 주고 부인 역할, 가장 역할 자신을 해왔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같아. 그런 마음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 엄청 이상한 마음인데 네. 그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태아 마음인데. 태아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 움직일 수도 없고 엄마가 영양고 끊으면 탯줄 끊으면 죽고, 딸이 아들 되고 아들이 딸 되고 이거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른이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 올라올 때 그게 굉장히 이상한 태아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자운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자운선가를 검색하기 바랍니다. 무의식 치유 방송 헤라TV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